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구글, 애플, 삼성의 스마트 전쟁인데요. 최근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2년 동안의 변화가 사실 어떻게 뒤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얘기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걸기만 한 전화기 시티폰 있죠? 이거 언제 우리가 사용했었죠? 15년 전, 93년도 얘기하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납니다. 정확하시네. 97년입니다. 97년에 017, 018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쓰고 있는 그 휴대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메가패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서 전화국에 ADSL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드디어 집에서 클릭해서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야후 접속하는데요. 메가패스 가입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 기억나시던 밀레니엄 시대라고 전 세계 난리가 났던 새천년 시대. 그 당시 서울의 메가패스 가입자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얘기 나왔습니다. 또 몇만 얘기했을까요? 3만 얘기 나왔는데요. 그 당시 서울시 메가패스 가입자는 빵명이에요. 그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이슨2가요. 99년 광고입니다. 예, 초고속 통신망 64K, 합쳐서 128K. 99년에 최주희하고 김민종이 났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2000년에 인터넷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인터넷 쓰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입니다. 메가패스가 3M이라고 하죠. 밀레니엄 시대 밀레니엄 마케팅 해가지고 KT가 ADS를 갖다가 2000년에 팔자, 새천년에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때 2000년 한 해 185만 가구에게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메가패스라는 것이 깔리고 국민들이 인터넷을 쓰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98년에 두루넷하고 하나로 ADSL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관악구에 하나로 ADSL이 들어온 거는 당장 그 사거리에 있는 센츄리 오피스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쓰려고 제가 글로 이사 갔을 정도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 하나로 ADSL 나오기 전에는 56K 전용선 56만 원 한 달에, 256K 한 달에 256만 원, 2원텐 한 달에 1000만원씩 냈었어요. 근데 무려 256K나 56K도 아니고 1메가짜리를 한 달에 4만 원. 믿을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센츄리 오피스로 가가지고 썼던 게 바로 제가 99년입니다. 어쨌든 2000년부터 메가패스를 쓰게 되면서 한국은 인터넷을 쓰게 돼요. 일반 국민들이요. 그래서 2001년, 2002년에 썼던 건 당연히 검정개, 검정태 왔다 갔다 하는 라이코스, 야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밖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요. 네이버라는 회사를 몰랐어요. 2002년 겨울 거의 끝나갈 때 결정적인 광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디슈를 뜨거운 감자라고 말하나요? 왜 산타는 빨간 옷 입는지 아세요? 네이버 지식인 광고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지식인으로 뜨게 되죠. 근데 지식인으로 뜬 걸 바탕으로 여세를 몰아가지고 포탈 검색 엔진으로 이제 2003년에 무지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2003년에. 그래서 2003년 네이버가 포탈 1위로 쭉 성장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2004년에는 싸이월드가 떠요. 미니홈피 열풍이 붑니다. 2005년에는 웹 2.0 열풍이 불면서 정부 2.0, 은행 2.0, 금융 2.0 해가지고 2.0 열풍이 붑니다. 2006년에 동영상 UCC가 등장하면서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판도라나 이제 동영상을 사람들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영상 올리면 그 다음 주에 맞박이 하고 개콘에서 맞박이가 이제 이러고 따라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에 여러분들이 현재 다운받는 어플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가 등장하고 2009년에 국내 아이폰이 도입됩니다. 2005년에 제가 웹2.0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네이버 쓴 지 1, 2년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되게 놀랍니다. 그때는 뭐 폰카로 찍어서 미니홈피 사진 찍어 올리고 네이버에서 막 떠들고 그럴 때인데 네이버 쓴 지 1, 2년밖에 안 됐다면 많이 놀라죠. 에이, 제가 네이버 지식인 고수가 된 지 언젠데요. 그게 2003년부터 쓴 거예요. 1, 2년 전에 썼다면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쓴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2년 전에 스마트폰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2년 전에 이맘때 카톡이라는 게 없었어요. 카카톡이라는 게요. 2년 전 이맘때 앞에 있는 아이패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2년 전 없었던 것들이에요. 2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알게 된 시기로부터 아이폰까지가 6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안 하게 되면 늦어진다는 거죠. 그 대비를 안 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보면요. 2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2, 3년 전에. 여러분,
닌텐도를 본받으세요. 우리나라 저런 회사 필요합니다. 그 닌텐도 작년에 적자 주가 바닥 넷북을 만든 대만의 중소기업 본받아야 된다. 에이스 같은 기업 본받아야 된다. 그 아이패드 나오고 넷북 에이서 주가 바닥. HP PC 사업 접고 태블릿 사업 접고 살아나기에 몸부림칩니다. 모토로라 1년 만에 매출 46% 감소했어요. 이런 회사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환율 방어팀이 있어요. 환율 2, 3% 깎이게 되면은 1년 동안 번 5%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방어팀이 1, 2%를 예측해야 되는 나라인데 매출 40% 감소됐습니다. 모토로라.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팔려나왔습니다. 구글에 팔렸죠? 예, 그래서 없어졌어요. 노키아 10년 전에는 애플의 시가총액 10배가 넘는 큰 회사입니다. 지금은 애플이 30분의 1이나 되나요? 300분의 1로 상대적 역전됐는데요. 불과 1, 2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휴대폰 1위도 삼성에게 내줬어요. 8천만 대, 7,500만 대. 1, 2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이 10년 동안 발끝도 못 찾아간 기업인 노키아예요. 세계 점유율 40에서 50%. 두 대 중에 한 대가 노키아입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왜 노키아, 모토로라 몰락했을까요? 이런 게만 몰락했나요? 소니 최근 신제품 다 만들어 놓고 발표를 못합니다. 팔릴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소니 이제 언급도 안 돼요. 도시바 이런 기업들을요. 그래서 도대체 이 2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건데요. 바로 그 2년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뒤따라 있었던 것이죠. 자, 2년 사이에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전 세계 모든 IT 기업은 싹 다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내리막길 안 걸은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그죠? 예, 전통의 강자 중에서요. 뭐 얘네는 빼놓고 제외하고요. 일단 워낙 대단한 기업이니까요. 근데 그 대열에 안긴 또 하나의 기업이 누구냐? 삼성입니다. 삼성은 그 2년 사이에 주가를 방어했어요. 시총을 방어하고 이익을 방어하고 아니 방어 정도가 아니죠. 현재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근데 2년 전 이맘때 삼성은 뭐를 팔고 있었냐? 아까 갖고 계신다는 옴냐2나 팔고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윈도우폰. 그것도 옛날 윈도우 모바일폰. 윈도우 7도 아니고 8도 아니고. 전혀 스마트폰 준비가 안 된 기업입니다. 삼성, LG는. 2009년 11월 28일에 아이폰이 등장하는데요. LG가 1000만 대 판 휴대폰 있죠. 초콜릿폰. 대단한 제품이죠. 예, 디자인 예쁘고 가볍고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들 썼는데 그거의 후속작 뉴 초콜릿폰을 내놓습니다. 이걸로 밀 거야. 안 됐죠. 예, 길거리에서 뉴 초콜릿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삼성이 옴냐 원티로 밀어보죠. 강제로 팔긴 합니다. 200만 대 이렇게 팔아봅니다. 워낙 저기 뭐 패밀리가 잘 받쳐주니까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어차피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기업들은 애플의 뒤통수를 다 맞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대응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 2년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삼성은요, 이때 삼성의 강점이 극도로 발휘됐는데요. 삼성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에서 가장 발빠른 임원을 갖고 있어요. 직원이 아니라. 직원은 느려요. 삼성 직원들요. 임원은 발빠릅니다. 정말 엘리트한 임원들이에요. 많이 겪습니다. 그 일을. 몇 번 겪습니다. 삼성은 2010년 2월이 되면 벌써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삼성 어디에 사장 누군데요.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콘티넨탈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그럼 무슨 부사장 누군데요. 저녁 한번 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강남역에 사옥에서 또 식사를 합니다. 저는 기업에 가면 하는 게 뭐냐. 기업 욕하는 게 일이에요. KT 가면은 우리 혁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은 굶어 죽으세요. 대놓고 이런 욕을 2년 전, 3년에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했었어요.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이런 욕을 들어보겠어요. 삼성 기업의 수장이면 10,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얘기를 못해요. 협력업체도 직원 10,000명도. 삼성 계열사 사장이면요. 저는 가서 욕을 해야 돼요. 안 하던 거 하지 마시고 하던 거나 잘하세요. 우리 삼성이 안 하던 게 뭔데요? 소프트웨어. 이거 삼성 해본 적 없잖아요. 그건 마소나 애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삼성이 잘하는 건 뭔데요?
삼성이 잘하는 게 뭐죠? 베끼는 겁니다. LCD 베끼고 반도체 베끼고 TV 베껴서 직원을 족쳐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삼성이란 기업의 DNA입니다. 전투적이라는 거죠.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가지고 DNA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는요. 구글은 구글의 DNA가 있고 애플은 애플의 DNA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그거 합시다. 전 세계 휴대폰은요. 그 당시 10억 대 이상이 교체됩니다. 앞으로는 안드로이드라고 윈도우 모바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제 책에다 써놨죠.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예. 하지만 당장은 안드로이드 독주예요. 윈도우 모바일은 8하고 9하고 나중에 돼요. 여러분 MS 우습게 보시잖아요. 지금 보면 빌빌대니까요. 절대 우습게 볼 회사 아닙니다. MS가 언제 처음부터 시장 선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운영체제, 게리 킬달이 선도했었어요. 게리 킬달이 플로피에 넣어가지고 부팅할 수 있는 운영체제, 롬이라고 하는 방식이었다가 선보여가지고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CPM이라고 하는 운영체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닥터도스로 만들어서 DR도스, 그리고 IBM의 동시 납품. 나중에 보면은 결국 MS의 MS-DOS가 이겨버립니다. 몇 년 동안의 경쟁했어요. 로터스 최고였죠. 엑셀로 뭉개버립니다. 로터스 즉 비지칼카고 로터스 때문에 컴퓨터를 샀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거 비지칼카고 로터스를 인게 엑셀이에요. 인수해가지고 포장해서 이겨버립니다. 워드스타, 워드퍼펙트 지금까지 만나면 최고의 워드 프로세서였어요. 제가 본. 특히 워드 퍼펙트는 이름 그대로 퍼펙트했던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꼬질꼬질한 MS 워드가 이겨버려요. 디베이스 10년 동안 아성을 누구도 못한 디베이스 3 플러스 거기다 폭스 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진 정말 끝내주는 디베이스였어요. 그런데 밀려버린다 MS. 넷스케이프 점유율 거의 100% 독과점. 근데 몇 년 뒤에 아예 밀려버려요. 마소는 발동이 늦게 걸리지만요. 발동이 한 번 걸리면 무섭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현재 오피스하고 모든 PC는 마소 위에서 돌아가요. 얘들을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왜요? 전 세계 온라인 게임이 마소 위에서 돌아갑니다. 윈도우에서만 온라인 게임이 돌아가요. 우리나라 그 많은 온라인 게임이요. 리눅스에서도 안 들어가고 애플에서도 안 들어가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안 들어갑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온라인 게임들이요. 마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주제가 마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소나 애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삼성은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 싸움인데요. 자, 10억대 바뀌는데 안드로이드 갈 겁니다. 첫 단계는 안드로이드 갈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가면은 경쟁력은 무엇이냐? 하드웨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요. A 사건은 100만 원인데요. CPU가 2기가 엄청 빨라요. 인터넷 퍽 하고 뜹니다. B사는 똑같은 100만 원인데 CPU가 엄청 느린 제품이에요. 질질질 인터넷 떠요. 여러분 어느 거 삽니까? 근데 운영체제는 똑같은 윈도우 XP가 깔려 있어요. 운영체제 보고 사나요, 여러분? 아니죠. CPU 빠른 거 사죠. 메모리 빠르고 하드디스크 용량 많은 걸로요. 하드웨어로 선택합니다. 똑같은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PC라면 당연히 하드웨어 보고 여러분들 사고 거기에 가격이 2배, 3배 붙어요. 똑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깔리면은 이 휴대폰은 똑같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런 결국 싸움은 하드웨어인데요. 삼성은 반도체, CPU, LCD 3대 핵심품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기네가 개발하고 자기네가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에요. LG랑 더불어가지고. 이런 기업 있나요? 외국에요? 인텔, LCD 없죠. 도시바? 역시 뭐 LCD라든지 CPU 없죠. HTC? 대만에 HT 아까 잘 나왔었죠. 부품 다 주문해 오죠. 걔네들요. HP? 없죠. 델도 없죠. 그쪽 기업들은요. 이미 공개된 사양, 퀄컴이라든지 삼성에서 공개된 CPU나 LCD 보고 야 그거 1억 개만 줘, 1000만 개만 줘. 1년 전에 주문 1000만 개 주문하면 라인 생산해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사양이 공개된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요. 그리고 남의 걸 사서 만들 때는 비쌉니다. 즉 HP나 HTC나 대만의 기업이나 도시바나 델은 6개월에 걸쳐가지고 구형 부품으로 100만 원에 만들어야 돼요.
반면에 삼성은 아직 신제품 출시도 안 한 미래 신제품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면서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직접 생산합니다. 3개월에 8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아요. 왜요? 최신형 부품 쓰니까. 똑같은 안드로이드가 깔린 휴대폰이다. 삼성 거는 2배가 빠르고 가격은 싸고 얘네는 속도도 더럽게 느린데 가격은 더 비싸다. 끝난 게임입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삼성이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기업조차도. 이게 삼성의 힘입니다. 안드로이드로 갑시다. 그 당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뭐 하나 외국에서 뜨면 꼭 정부에서 한국형을 부르짖습니다. 위키가 그래서 나왔었고요. 위피죠, 위키랜다.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나라 모바일 시대 늦다 맨날 한탄했었죠. 2년 전 이맘때 당연히 한국형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개발하겠다. 애틀이랑 함께 서울대랑 합작으로. 삼성이 뭐 한다고요? 한국형 운영체제, 한국형 앱스토어를 만든다고 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할 때였어요. 2년 전 이맘때요. 웨이브폰 만들다고 난리 날 때였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서요. 삼성그룹 아까 저기 휴대폰 하시니까 기억나시죠? 2년 전 이맘때였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요. 삼성그룹 내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라든지 많은 게 있었겠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요? 100만 원짜리 1억 되면 100조입니다. 매출이. 2억 되면 200조가 걸린 사업이에요.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200조짜리 사업을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룹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에요. 200조가 달린 사업입니다. 2억 되면. 그렇죠? 큰 사건입니다. 이거를 삼성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금영 회장님을 갖다가 강남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더십은 말이에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장구 쳐드렸죠. 맞습니다, 회장님. 바로 삼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진 게 철학이에요. 일단 개인적인 뭐 애정 관계 떠나서요. 일단 어떤 철학은 경영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임원은 스피드를 보자고 있습니다. 사장단이요. 빨리 결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200조 날라는 거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결정했어요. 3개월 뒤인 6월 달에 웨이브폰이 아니라 갤럭시 S가 출시돼 버립니다. 정말로 3개월 만에 만들었네요. 물론 그 3개월 동안 삼성의 개발자들 진복 갔죠. 예. 그 이후로 1년 동안 진복 갔어요. 개발자들은요. 계속 신제품 개발하느라고. 이게 삼성의 힘이에요. 그게 1,400만 대 팔리면서 갤럭시 S가 6,800까지 내려가던 삼성의 통신사업 부분 흑자 내리막길에서 삼성도요. 4분기에는 1조 4,400으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의 사장단 유임. 굉장히 좋은 평가받았죠. 그런데 남의 회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LG는 3개월 늦었어요. LG는 여름에 외부의 길을 기릅니다. 뭐 자세한 얘기 좀 해드리 그런데요. LG 이제 텔레콤이나 CNX 사장님들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진짜 3개월 늦었어요. 근데 3개월 늦었기 때문에 그때 가을에 아무것도 못 나왔어요. 그 가을에 3,038억이 적자를 본다. LG전자는. 3,000억이 큰 돈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연초에는 작년 대비 2조, 3조 매출 증가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밑으로 3,000이니까 사실은 연초 대비 한 몇십 프로 계획은 어긋난 거죠. LG전자 부회장님, 사장님 등도 임원 전원 사퇴입니다. 단 3개월이 임원의 운명을 바꾸고 기업의 운명을 바꿨어요. LG는 삼성보다 3개월 정도 늦었어요. 외부에서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이제는 3년이 쳐져버렸어요. 진입장벽이 생겼습니다. 갤럭시 S라고 하는. 3개월 늦었는데 3년이 쳐졌어요. 뭐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물론 내부적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직원들이요.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삼성의 장점 빨랐어요. 노키아 늘었죠. 당연히 늘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노키아는 2010년 겨울에 정신 차립니다. 우리는 불타는 시추선 위에 있습니다라고 노키아 경영진이 얘기를 해요. 삼성보다 10달 뒤에 나옵니다.
LG보다도 늦은 거고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한 거예요. 노키아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컨설팅 그룹 컨설팅하는데 이제는 시가총액이 20조도 안 돼가지고 삼성이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기업이 돼버렸어요. 노키아가 왜 늦었을까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빠른 결단 안 했는데 왜 노키아가 빠르게 결정을 못했을까 하는 거죠. 철학이 없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무슨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결정하고 실수는 가면서 보정하자라는 게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텔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크게 인텔이 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를 가지고 인텔의 최초의 그 세계 최초 400사 갖다가 남에게 넘겨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되찾으면 해가지고 인텔이 CPU 왕국이 된 거거든요. 일단 먼저 결정이 먼저 되고 잘못된 거 수용하면 된다 하면서. 근데 먼저 해야겠다. 속도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 게 인텔 철학인데요. 노키아도 그런 철학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노키아는 삼성처럼 빠르게 못했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걸 못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걸 내려놨으면 노키아도 잘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가진 걸 못 내려놨습니다. 컨설팅은 노키아가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키아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신변하고 미보를 둘 다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쓰든 이걸 살려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만약에 노키아가 안드로이드 갔었으면 싸움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안드로이드 막 시작하는 신생업체였고 노키아는 이미 신변이라는 세계 최고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노키아의 능력도 삼성 못지 않았는데 아니 14년 동안 삼성이 발끝도 못 찾아갔는데 손에 쥔 걸 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삼성과 LG, 노키아, 기타 많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경영진의 발빠른 판단력, 스피드에서 삼성이 이긴 겁니다. 단 몇 개월 앞선 것 때문에. 삼성의 약점, 뻔한 얘기죠. 뭐 소프트웨어가 없다, 서비스가 부재하다, 그리고 서비스 일관성이 없다 등등이죠. 여기 옴니아2 가지고 계신 계신데 옴니아2 전혀 AS가 안 되죠. 예. 그런 갤럭시 S는 되냐? 역시 잘 AS가 안 되죠. 예. 근데 애플은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협력으로 해야 됩니다. 삼성은 아까 DNA 얘기했습니다만은 태생적으로 DNA 자체가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 인정됩니다. 근데 하드웨어 많이 팔면 되는 거거든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스하고 구글이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협력하면 됩니다. 삼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드웨어만 잘 파시면 되는 거예요. 돈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요. 휴대폰 1억대, 3억대 팔면 300조입니다. 100만짜리 3억대면요. 그죠? 예. 와, 그 정도면 된 거죠. 뭐. 부품들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 웨이브가 저희들이 웨이브를 갖다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휴대폰에 한해서예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웨이브가 가지는 기본 정신은 의외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 휴대폰은 가전과 통합이 됩니다. 삼성의 가전이 안드로이드로 가든지 아니면 웨이브로 하든지 뭔가 통합은 돼야 돼요. 근데 삼성은 또 뭐가 있다고요? 가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어쨌든 간에 휴대폰으로 냉장고 온도를 조절하고 휴대폰으로 전기밥통에 밥솥을 하고 휴대폰으로 전기에 불을 끄고 휴대폰으로 빨래 돌릴 수 있다. 이것 주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휴대폰으로 TV를 켜고 리모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항상 갖고 다니는데요. 그죠? 여러분 TV 리모컨 맨날 찾고 다니죠? 어디 있지 하면 안 보여요. TV 리모컨 보면요. 예. 선풍기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이거하고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요. 유비쿼터 시대는요. 근데 전 세계 가전을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면 역시 삼성하고 LG 두 회사죠. 보면요. 이 때문에 의외로 이것이 삼성과 LG 돌파구가 또 하나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삼성의 약점을 극복해야 되죠. 서비스 부재 같은 거는 가전과 결합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서와 네, 삼성이 운영체제를 만든다든지요. 삼성이 아니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걸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요. 안드로이드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MS 윈도우도 어차피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히 삼성은요. 아까 대로 오피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걸 갖다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애플은 안 됩니다. 애플은 남하고 협력을 안 하는 기업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애플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애플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애플의 철학은 순혈주의입니다. 순혈주의. 완벽주의 순혈주의예요. 그건 애플의 역사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때는 애플하고는 협력이 안 됩니다. 삼성이 하고 싶어도요. 그래서 애플하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애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애플은 일괄 시스템, 원스톱적인 쇼핑처럼요, 이마트처럼요, 일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스톱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애플은 하드웨어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까지 일관되게 동시에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에요. 근데 마소는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구글도 소프트웨어에 삽니다. 하드웨어는 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삼성의 하드웨어랑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즉 마소하고 구글은 삼성의 파트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힘, 아마 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 보셨겠죠? 통역할 수 있는 힘, 이 정도 힘인데요. 구글과 애플 중에서 누가 더 무섭냐? 당연히 구글이죠. 당연히 구글입니다. 애플은 안 무서워요. 그리고 애플은 내년에 망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글이 제일 무서운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글 다음으로 무서운 회사는 누구냐? 당연히 애플이 아니라 아마존이죠. 왜요? 이 두 회사보다 나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구글의 번역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번역 시스템 만들 기업 없습니다. 저거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요. MS 워드보다 더 기능이 안 뛰어나면 새로운 워드프레스 여러분 안 쓰실 거잖아요. 검색 엔진 딱 나왔는데 구글보다 더 뛰어나게 검색 엔진 바로 그걸 써요. 근데 여러분 검색 엔진 기술이요. 개인 혼자서 또는 국가 기관 혼자 해서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인가요? 구글이 10년, 20년 동안 수만 명이 축적된 기술이 검색 엔진이에요. 알고리즘을 0.1%, 0.1% 줄여서 100억 개, 1000억 개, 1조 개를 검색해도 이제는 1초 만에 뜨는 기술을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학적인 알고리즘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서비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트렁크 기술이라든지 인덱싱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게 전부 결합된 게 검색이란 거예요. 구글보다 더 뛰어난 검색 엔진을 선보이려고 그러면은 구글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합보다 뛰어난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MS도 망했고 야후도 망했고 아무도 없어요. 구글보다 더 뛰어난 검색 엔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1년, 2년 뒤에도 구글보다 더 뛰어난 검색 엔진과 그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애플은요. 아이폰 5를 발표했어요. 100만 원짜리 제품이죠. 근데 배터리가 터졌어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부 재고 처리됩니다. 제조업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제조업은 다음 제품이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왜 망했게요? 모토로라가 왜 망하고 닌텐도가 왜 망했는데요? 닌텐도 DSL 다음 제품이 망해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면서 안 쓰기 때문에요. 지금 나는 닌텐도 안 팔립니다. PSP. PMP, MP3 안 팔려요. 기본적으로 1년 전에 부품을 주문해야 됩니다. 1억 개. 애플은 1억 개를 부품을 1년 전에 주문해가지고 개발해서 했는데 아이폰 5가 배터리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화상 입고 사망했어요. 그런 1억 개 재고입니다. 100만짜리 1억 개, 100조가 재고가 돼버려요. 근데 애플의 문제는 탄력성도 없어요. 아이폰 5로 최적화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품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문제 해결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제조업이란 거는요. 그 다음 제품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다음 제품에 문제 생기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100조가 제조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이폰 5보다 더 뛰어난 갤럭시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는요. 계속 뒤에 최근 제품이 더 좋게 나옵니다. 삼성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요. 3년 전 삼성의 옴니아보다는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 스마트 훨씬 좋아요. 그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 다음 제품이 누가 더 잘 만드냐에 따라 경쟁이 좌우되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긴장 속에 됩니다. 근데 아까 구글의 더 뛰어난 검색 엔진은 구글의 10년 역사를 전부 가진 능력에 따라 하나가 더 추가돼야지 구글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축적된 기술입니다. 하드웨어는요. CPU가 계속 발전하고요. 메모리 발전하고 가격 싸지 때문에 내년에 남들이 더 싼 제품 나올 수 있어요. 더 좋은 성능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내년에 망할 수 있어도 구글은 내년에 안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 가진 장점들 굉장히 기술 지향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자체가 뭐 보신 것처럼 AI를 갖다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구글이 초창기 몇백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뭐였죠? 거의 대부분이 수학 박사였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에 충실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구글 파일 시스템이에요. 아예 파일 시스템 자체를 구글이 따로 설계해버렸어요. 왜 구글이 경쟁력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업은 원가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이 3대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싸움에서 이긴다 그랬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니 그런데 야후라든지 다른 기업들은요. 오라클 서버를 사가지고 씁니다. 100만 원에. 근데 구글은 똑같은 성능의 서버를 10만 원에 조립했습니다. 구글의 모든 서버는 구글이 직접 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게 하드웨어 서비스 고장날지 보니까 렉 자체를 드러내는 렉 자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문서가 공개되어 있어요. 문서 공개 때 보시면 나중에 찾을 수 있는데요. 뭐 그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서버의 전기량과 그리고 냉각수를 감당하려고 발전소에다가 서버실 만들겠어요. 구글이요. 그 정도 대단한 서버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클라우드 서비스. 즉 야후가 검색을 한번 딱 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는데 구글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주한테 야 야후에 그 검색 한 번은 너 100만 원 광고비 내지 우리한테 하면 똑같은 광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데 한 번씩 노출시켜주는데 우리는 10만 원 해줄게.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100만 원 광고비가 여기는 10만 원. 근데 물건은 하나씩 똑같이 팔아요. 검색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너 합니까? 당연히 이쪽을 팔죠. 10만 원짜리 광고를 해도 누가 100만짜리 합니까? 구글은 운영비를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결국 원가 싸움에서 야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리한 거죠. 보십시오. 뇌 전문 직원이 내과 의사가 구글의 저기 창업 공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구글의 직원 얘기하면 굉장히 할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그 500명 될 동안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웃긴 건요. 마사지사라든지 요리사 정식 직원이 있어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구글이죠. 근데 구글은 아직 해외 일반 기업에게 이걸 판매는 안 합니다. 구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기업이 누구죠? 아마존이죠.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보통 세일즈포스닷컴만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십만째 협력업체. 근데 아마존의 AWS는 외부에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로 구입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굉장히 무서운 서비스죠. 그죠? 거의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잠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도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었죠. 뒤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바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갖다가 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를 갖다가 감상하는 방법이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게 뭐냐? LP판이에요. LP판이 나오기 전까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거, 교향악이라고 하는 건요. 현장에 있는 귀족만 향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 있는 귀족만. 그죠? 그런 교향악은 귀족만 향유할 수 있어요. 근데 LP판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없는 사람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길을 가면서, 집 앞에서, 서민들이. 그래서 LP판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된 문화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 LP판을 갖다 들려면 문제가 뭐죠? 소유를 해야 돼, LP판을요.
조용필 1집이 없으면 노래 못 듣습니다. 그렇죠? 1집 없으면 노래 못 들어. 집에 LP판 없으면 못 씁니다. 근데 살려고 그래도 벌써 끝났어요. 판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시 데이트 신청을 신청합니다. 그 노래 좀 틀어주세요. 창밖에 하자. 그럼 2시 데이트에서 노래가 딱 라디오에서 나올 때 그때 녹음기 눌러서 녹음해야죠. 테이프를 딱 녹음해야죠. 이 테이프를 보물단지처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워크맨에 들어야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유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건 네이버 뮤직 서비스라든지 멜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튠즈를 쓰고 있죠 보면요. 그리고 아이팟이랑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LP, CD, 테이프를 소유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그때는 이걸 소유할 때는 하루에 10개의 노래를 밖에 못 들고 다녔어요. 테이프 하나 1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CD도 그렇고요. 지금은요. 수천만 곡 전 세계 모든 노래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노래를 수천만 곡을 공유하는 시대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서버실 기억하시죠? 기업마다 서버실이 있었어요. 아, 직원은 더워 죽겠는데요. 직원은 저기 선풍기 안 틀어주면서요. 서버실은 에어컨 틀어줍니다. 얘 터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서버실마다 전용선 끓는데 전용선 비용이 아까 있던 한 달에 1,000만 원. 우리나라 정통부 장관이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장인영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단군의 땅을 만든 마리텔레콤 사장입니다. 여장부죠. 벌써 나이가 60이 돼가신 분인데 이분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붙잡더니 야 골프만 치지 말 이것 좀 와서 보셔. 보여준 게 뭐냐? 미국의 IDC 센터입니다. 이거 얼마나 효율적이냐?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100개의 공간이 필요 없고 100군데 서버에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럼 100명의 직원이 밤새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용선도 100군데를 깔아야 되니까 땅을 100군데 헤집어야 되고 이렇게 한 군데 몰아놓으면 IDC 만들기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 정통부 장관이 국내 돌아와서 만든 게 IDC입니다. 그렇게 해서 KIDC라 국내 최초의 IDC 센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서버가 한 곳에 모이니까 100명의 직원이 100개의 사이로 야근을 했는데 이제는요. IDC 센터 직원 혼자서 야근하면 되죠. 그죠? 가격도 엄청 싸졌죠. 왜요? 전용선은 그전엔 내가 일일이 돈 주고 끓였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있는 건 빌려 쓰면 돼요. 훨씬 싸죠. 전용선 빌려 쓰고 상면하는 게 훨씬 쌉니다. 서버 상면 비용이 훨씬 싸요. 우리가 보수 유지 비용에서.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죠? 그때만 해도 서버를 사서 거기다 맡기는 거였어요. IDC는 지금요. 클라우드 컴퓨터로 가게 됩니다. 이건 뭐죠? 쓴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물도 전기도 다 자기가 소유했었어요. 물을 끓여다가 공장 용수로 쓰고 발전기 돌려 전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한 만큼 냅니다. 컴퓨팅 파워도 사용한 만큼 낸다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뭐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겠죠. 오늘의 주제는 클라우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컴퓨터에 관한 기술, 중요한 기술인데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하고 아마존입니다. 애플조차도 여기서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구글의 진짜 무서운 힘은 뭐냐? 탄탄한 기본기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먼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구글에 관련돼서 제가 2번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놀란 게 바로 구글의 번역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죠. 등에 소름이 솟아 끼쳤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됐다니.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또 한 번 놀랬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위성 IP를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아버지로 하는 분, 그 박사님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우리는 위성 IP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저는요. 위성 IP가 뭐야? 뭐 나사 우주인하고 뭐 저기 우주인이 인터넷 하려나 보지? 지구 밖에서? 뭐 화성 가면 인터넷 해야지. 그럴 때 필요한가 보다.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인터넷이 모바일화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은 모바일화 되고 있죠. 근데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섬나라나 이 땅 넓은 나라는요. 선을 깔아서 유선을 안 됩니다. 아예 지금. 땅을 파이프 틀 방법이 없어요. 다 뭘로 하죠? 위성으로 해가지고 모바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성의 치명적인 문제. 무선이라는 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트래픽이 많은데요. 이게 무선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800MHz, 900MHz면 한정된 자원인데 이걸 수천만 명 동시에 쓴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오직 했으면 CDMA라고 코드를 분할해서 쓰겠어요. 보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TV 방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TV는 영상과 소리를 따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싱크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파리에서 박성입니다. 2분 벌써 떠들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요. 그러다 몇 초 뒤에 보면은 파리에서 박성범 기자입니다. 김종택 기자 이게 몇 초 뒤에 나와요. 뭐 1초, 2초, 뭐 0.1초 약간 이상하죠. 상관이 없어요. 싱크가 안 맞아도요. 더 중요한 건요. 중간에 찌찌직 에러가 나요. 상관없어요. 왜요? 그 뒤에 것부터 계속 받아서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은 한국의 뭐 한류 열풍이 가지고 뭐 KBS 가요 대전, 뭐 한국의 월드컵 중계, 뭐 올림픽 중계를 모바일을 이용해서 동시에 보게 될 거예요. 네이버 뮤직, 네이버 야구, 네이버 뭐 축구, 네이버 올림픽.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보면요. 근데 설악산에서 이제 IP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월드컵 중계를 보게 될 텐데요. 이 IP의 문제가 뭐냐? 패킷 방식이라는 겁니다. 패킷이 어떻게 작동을 하죠? 스타트 비트 보내고 데이터 비트 보내고 그리고 스탑 비트 보내고 페리티 비트를 보내가지고 페리티 비트가 1이 와야 되는데 0이 온다. 체크 쓰면 에러 납니다. 그냥 에러가 난다 얘기예요. 에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보내 그럽니다. 1kB가 256바이트씩 아주 4개 패킷으로 쫙 간다. 서로 다른 경로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쫙 가가지고 4개가 딱 모여가지고 체크썸이 딱 맞아야 돼요. 페리티 비트가 딱 맞았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1kB 보냅니다. 이게 IP예요. 근데 TV는요. TV 그런 식으로 하면요. 축구 장면 딱 써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보내면은 또 에러가 났어요. 근데 왜냐면 전 세계 10억 수십억인가 동시에 위성을 태워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하고 걔는 다시 보내는데 또 에러 났다. 1시간 내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끔 인터넷 읽을 때 보면 버퍼링 할 때 계속 1분, 2분 버퍼링 돼 있잖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월드컵은 끝나버려요. 생중계는요. 근데 지구는요, 아시죠? 빛이 1초에 몇 바퀴 반을 돌아요? 6바퀴 반을 돌죠. 그 얘기는 되게 빠른 것 같지만요. 지구 반바퀴 도는데 0.1초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0.1초면요. 1메가 bps로 따지면요. 10메가 bp, 아니 10만 바이트. 10만 비트가 10만 바이트가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격차가요. 우리 사람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0.1초가요. 컴퓨터에서 0.1초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1메가의 양이 왔다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오차가 나요. 기존의 IP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방식으로는 TV 하나 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뭐 기술적인 얘기라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긴 그런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IP 패킷 방식의 문제가 유선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냥 다시 보내가지고 계속 다시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모뎀 시대에 썼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Z 모뎀, Y 모뎀, G 모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그때 나온 겁니다. 보면요. X 모뎀, Y 모뎀, Z 모뎀이 그 이제 보낸 방식 1바이트씩 보내다가 되네? 안정성 좋네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계속 배로 올라간 방식 아니면은 무조건 1000바이트씩 보내는 거.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규약이 등장하는데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월드컵을 스마트폰으로 본다. 이때는 기존의 유선에서 쓰던 IP 패킷 방식이 안 맞습니다. 0.1초의 오차면 어마어마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구글은 벌써 시험을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뭐죠? 구글이 만들고 있는 자율운전 차량입니다. 혼자서 32만 킬로를 벌써 독파했어요. 사람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차입니다. 구글이 준비하는 게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죠? 자율운전 차량.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주시대. 구글이 단순하게 검색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구글이 보면 태양광 에너지까지 가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글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고 광고 회사입니다. 그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필요하고 우주시대가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글의 힘인 거죠. 그럼 구글은 약점이 없냐? 누구도 구글을 못 이긴다고 그랬는데 약점이냐? 같은 방식으로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삼성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는 못 이겨요. 다음이나 네이트가 아무리 용 써봐야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못 이겨요. 네이버는 돈도 많고 자본도 많고 축적된 기술도 있고 인재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다음은 돈도 없고 인재도 부족하고 축적된 기술도 부족해요. 야후도 그렇고 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필름 카메라에서는 질 수 있어도 디카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고요. PC에서는 질 수 있어도 모바일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구글에게 사실은 일반인이 모르는 큰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최근입니다. 무슨 위기가 있었냐? 모바일 시대로 전환이에요. 아니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는 게 왜 위기야? 위기였습니다. 왜냐면요. 피처폰에서 모바일로 전환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이폰 등장하기 전인 95년, 6년,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전 세계적으로요. 일반 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3분의 1이 이 피처폰 가지고 야후를 갖다가 하고 있고 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유럽도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피를 이용해서 그걸 하고 있었고요. 네이트 해가지고 딱 접속해가지고요. 그게 뭐 웹 이미지 뷰 방식 이런 방식 얘기는 할 거 없고요. 풀버러진이 아닌 그런 논의는 떠나가지고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모바일에서 구글이 검색 1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모바일 검색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모바일 검색과 PC 검색은 다릅니다. 새로운 룰에서 새로운 경쟁이 필요한데 모바일 검색에서 구글이 1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획기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들어온 신생기업이 일할 수 있습니다. 카톡처럼요. 페이스북처럼요. 뭐 그것은 그렇다 쳐요. 얘는 이긴다고 쳐요. 좋아요.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1등을 했어요. 그럼 구글이 먹고 사나요? 아니라는 거죠. 모바일 검색에서 구글이 1등하면 구글은 망해요. PC라고 하는 지역은요. 800, 600 화면이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구글 광고가 떠덕떠덕 붙습니다. 네이버 광고가요. 모바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반 폰요. 세네 줄 보여주면 끝납니다. 텍스트 세네 줄은 끝나요. 광고 어디다 붙이죠? 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몇 줄 보내면 끝나잖아요. 검색 결과 몇 줄 보내면 끝나는 게 일반 피처폰입니다. 아이 그럼 밑에 한 줄 붙이고 뭐 10배 붙이죠. 아니 PC로도 한 번 클릭에 110원인데 광고비가 똑같은 1인당 한 번 보여주는 광고에다가 1,000원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광고 면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PC, 이 휴대폰에서는 폴더폰에는 광고 면적이 없습니다. 요만하면 글씨에 들어가요. 모바일에서 1등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검색에 사람들이 전부 구글로 검색을 한다. 검색 딱 나오는데 검색 결과 두세 줄 보면 끝나버리니까 광고를 쓸 공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100% 모바일로 다 검색 엔진 넘어가 버리면요. 구글은 광고 수익 빵이 돼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게 94년, 5년, 6년, 7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2, 3년만 더 진행돼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 휴대폰, 피처폰으로 구글 검색을 쓰거나 모바일 검색 쓴다. 그런 구글이 1등이고 2등 선 떠나가지고 광고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려. PC 광고 시장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을 다 하시죠 보면요. 근데 휴대폰에 광고 보여줄 방법 있으면요. 구글 매출은 그냥 빵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다시 광고 면을 찾아야겠다. 즉 스마트폰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거죠. 일반 폰으로 만약에 한 3, 4년만 진행되면 구글은 매출 빵원 됩니다. 1등을 한다더라도. 그래서 다시 스마트폰을 했다는 거죠. 왜요? 스마트폰으로 가면은 다시 화면을 넓혀가지고 광고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구글에 회장하고 스티브 잡스가 만났을 때 둘이서 카페에서 얘기한 사진이 올랐는데 그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둘이 만나서 분명히 재밌을 거다. 야 애플 다음 제품은 좀 해상도 좀 넓혀줘.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왜요? 해상도가 넓어야만이 광고를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글이 넥서스 폰을 직접 만들었죠.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레퍼런스 폰으로 만든 겁니다. 구글은 앞으로도요. 당분간 아니 앞으로 웬만해서는요. 하드웨어 제조 안 해요. 왜요? 하드웨어라는 건요. 서비스업입니다. 이거는 많은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 AS를 해줘야 되고 기사 가서 고쳐줘야 되고 우리나라에 HP 대리화가 좀 망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이게 단순히 잘 만든다고 된 게 아니에요. AS망이 갖춰야 됩니다. 구글은 그런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 사고요. DNA가 그래요. 그럼 왜 넥서스 풀 만들었냐? 800 화면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죠. 안드로이드라 딱 꺼내놨더니 모든 기업들이 300 화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화면 크기가. 광고 면적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넥서스 풀 만든 넥서스 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해상도가 800 픽셀이에요. 몇 년 전에 네이버 해상도입니다.
PC에 있는 모니터 그대로, 노트북도 그렇죠? 미니 노트북 그대로. PC에 있는 모니터 그대로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800개 샀는데 구글에 바로 구글 폰, G1 폰, 넥서스가 바로 그 레퍼런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화면을 넓게 만들어 봐. 그래야 거기다 우리가 배너 붙일 거 아니야, 옛날처럼. 근데 아이폰 4가 나오면서 960 해상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구글은 땡큐죠. 구글은요, 애플이 아이폰을 많이 팔던 아니면 삼성이 구글 폰을 먹는데 갤럭시를 많이 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구글의 매출의 99%는 광고입니다. 구글의 모든 DNA나 촉각은 광고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던 갤럭시 많이 팔리던 PC 화면처럼 다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땡큐예요. 그러면 광고는 우리가 넣으면 되거든요. 광고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건 다 자유 광고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을 이길 기업은 없지만 앞으로 또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죠. 스마트 패드가 나왔죠. 아이패드가 나왔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뭐 휘어지는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프로젝트가 등장할 수도 있고 공중에 뜨는 3D 홀로그램 등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경쟁력은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글이 이길 기업은 없지만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글에게도 굉장한 위협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피처폰으로 갔던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큰 위험인데 그거를 안드로이드로 넘어간 거예요. 이 구글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만든 이유는 바로 피처폰으로 가는 단계를 3, 4년 만에 진행되면 구글은 굶어 죽거든요. 피처폰은 광고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처폰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스마트폰 광고 시장을 넘어가게 해서 안드로이드 갖다가 사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낸 겁니다. 구글은 삼성폰 많이 팔리는데 아이폰만 상관이 없어요. 광고만 많이 실으면 돼요. 오로지 구글의 광고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구글이 만든 크롬,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만든 거고요. 크롬 왜 만들었을까요? 크롬 브라우저 만들었죠. 크롬 OS 만들었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역시 99% 광고 때문에 그래요. 구글의 모든 매출은 광고예요. 그럼 모든 전략은 광고입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왜 광고하고 연결돼 있죠? 아세요? 제가 컬럼은 나오자마자 바로 써드렸었는데 이 모바일 피처폰 들어갈 때 구글의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터넷이 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IE 4.0에서 I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MS가 넷스케이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6.0까지 개발하고 IE 6.0에서 끝나버렸어요. 개발이요. 그런데 파이어폭스가 등장합니다. 피닉스라고 했던 파이어폭스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1%, 2%, 5%, 25%, 30% 유럽 시장을 먹어버렸네? 아뜨거 하면서 IE가 다시 개발팀 모아서 7.0을 내게 됐죠. 1년 만에요. 근데요. 기능 경쟁이 되면서 탭 브라우징 했다가 무슨 뭐 테마 했다고 하면서 브라우저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졌어요. IE 7.0 보면요. 무지무지 느립니다. 무지무지 무거워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구글 계산은 이런 거죠. 네이버가 한 페이지 뜨는데 20초가 걸린다. 네이버가 한 페이지 뜨는데 10초가 걸린다. 그러면요. 10초의 광고 한 번 보는 거고요. 20초의 광고 한 번 보는 겁니다. 만약 같은 20초라 그러면은 두 번 보는 거죠, 이건요. 구글은 전 세계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터넷 시장을. 근데 브라우저가 느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 같은 속도가 네이버 실제로요. IE 7.3을 띄워보세요. 딱 뜬대요. 들들들들. 플래시 광고 다 떼야지. 이거 다 떼야지 한데 한 10초, 30초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1시간에 100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브라우저가 느려가지고 페이지 뜬 속도가 느려지면요. 1시간에 90페이지를 봐요. 그 얘기는 구글의 매출액이 앉아서 10%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구글의 매출액이 40조라 생각하면 얼마가 사라진 거죠? 4조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브라우징 속도가 느려지면 구글의 매출액은 4조가 날아가요. 이게 일반인 경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구글 정도의 경제가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되면요. 전 세계 광고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징 속도가 10% 느려진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에게는요. 구글 입장에서 매출 10%가 날라가는 거예요. 10페이지 볼 게 9페이지로 줄어들면 광고 10번 보여줄 게 9번 줄어들지 않습니까? 광고 노출을 횟수는요. 브라우징 속도랑 아주 밀접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롬을 만든 겁니다. 크롬이 나왔을 때 평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속도는 더럽게 빠르다 그거였죠. 기능은 다 제쳐두고 속도 경쟁을 유도한 겁니다. 봐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지금도 크롬의
특징은 뭐죠? 심플하면서 무조건 뭐죠? 속도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만약에 10페이지 볼 걸 11페이지 보면 앉아서 구글은 4조 원의 매출 증가가 그냥 일어나요. 그럼 크롬 브라우저 개발에 뭐 몇백이나 들어갔다고 400억, 40억? 그런데 4조가 증가된다 매출은. 10페이지 볼 게 11페이지가 되니까. 자, 그럼 크롬 OS 왜 만드는지 이해가 되시죠? PC 부팅 속도 빨라야 되고요. 또 PC 보면 이상하게 잔뜩 깔려요. 그래서 PC 자체가 느려집니다. 윈도우에 보면 되게 느려요. 막 뭐 바이러스 걸리고 뭐 걸리고 느립니다. PC가 쾌적해야만이 빨라야만이 부팅 속도 빠르고 쾌적해야만이 인터넷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PC 부팅하는 3분을 내가 손해보면은 그 시간에 인터넷 쓰면은 광고 3분 더 보는 거거든요. 모든 구글의 전략은 광고를 더 보게 한다는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는데 방해가 되는 브라우저를 또 없애버리고 인터넷 보는데 방해가 되는 PC 운영체도 없앴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터넷만 많이 보라 이거예요. 그게 구글의 전략입니다. 브라우저 개발자 몇백만 원, 몇백억 들여가지고 몇십억 들여가지고 매출 4조가 왔다는 게 구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브라우징 속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 자, 구글의 장단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이길 격은 나오기 힘든데요. 구글에서 더 무섭다 그랬는데요.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나오냐? 패러다임 바뀔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죠. 구글도 그렇게 등장하는 회사고요. 애플의 힘은 아시는 것처럼 잡스의 힘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잡스 아저씨 때문에 사실 애플이 살아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잡스 형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잡스 형님이 있었던 애플 시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얘기하려면 스티브 잡스 회장에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 순서상으로 이게 뒤에 일인데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잡스 평생에 이 사람 되게 오만한 천재죠. 소비자 무시하는 인간입니다. 소비자가 틀려 사는 인간인데요. 이 사람 입에서 자기 입으로 남 바보였어란 말 한 번 등장해요. 남 무서웠어란 얘기 한 번 등장합니다. 남 무섭고 바보였고 황당했고 어쩔 줄을 몰랐다.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책하는 게 한 번 등장합니다. 2001년이에요. 20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뭘 보고 자책하냐? 넵스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고 자책을 합니다. 넵스터가 뭔 서비스죠, 여러분? 노래 보는 P2P 서비스죠. 우리나라 따지면 푸르나, 이뮨, 이단키 이런 거예요. 예, 소리바다. 예, 그게 넵스터입니다. 그 최초의 제품이 넵스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애를 봐요. 그 당시는 CD 워크맨, 일반적인 뭐 MP3 세한 MP맨 있을 때입니다. 공 CD에 노래가 또 모여 있네. 보통 CD에 한 곡이 하나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곡씩 맞는데요. 이 CD에다가 한 건에 모아놨어요. 야, 너 히트곡 딱 어떻게 다 모았니? 넵스터에서 다운받았어요. 넵스터가 뭔데? 음악 P2P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왜냐면 그 당시 애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문에 애플 90년 돌아가지고요. 잡스는요. 애플 살린다면 전략했거든요.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음원샷을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민에 시달려요. 공포에 달린다. 아니 고작 노래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굉장히 잡스는 그걸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음원 시장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제가요. 매뉴얼 칼럼을 쓴 적이요. 10년 동안 단 한 번 있었어요. 바로 2000년입니다. 그게 뭐였냐? 넵스터하고 iMesh라는 제품이었어요. 여러분, 넵스터하고 iMesh라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제발 좀 써보세요. 이게 뭐냐? P2P입니다. 앉아서 비즈스라는 비즈스에 쫙 나옵니다. 클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 세계 네티즌의 하드가 내 겁니다. 지금 이게 당연한 개념이죠. 지금은. 토론토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보고 나서. 뭐야? 비즈스 노래가 쫙 나와요. 미국, 베트남 애들의 하드디스크를 긁어가지고요. 전 세계 네티즌 하드가 내 거네? 지금은 노래만 검색되지만 당연히 좀 있으면 영화, 노래, 뭐 책 다 검색되겠죠. 실행 파일까지, 게임까지요. 오 마이 갓. 전 세계 50억 네티즌이 전부 내 거야. 내 하드야. 똑같아진 거예요.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되면, P2P 연결되면요. 무선 시대예요. 왜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스카이워크처럼요.
전 세계 50억의 네티즌이 동시에 PC 전원을 끄기 전까지 P2P는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10명이 끄면 여기서 10명이 켜고 항상 보면은 수억 명이 접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P2P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이고요. 누구도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범세계적인 정부조차도.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하드를 내리셨거든요. 오 마이 갓. 이거 반드시 써보세요.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때 제가 유일하게 KBS 디스라는 잡지 비즈니스 컬럼 쓸 때인데요. 면을 따로 주세요.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KBS 디스의 비즈니스 컬럼 1년 동안 쓰면서 따로 매뉴얼 컬럼 써서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 써보십시오. P2P라는 겁니다. 전 세계 하드가 내 거 될 겁니다. 앞으로 콘텐츠 시장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걸 잡스도 본 거예요. 일반인은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걸로 끝났는데 잡스는 틀려요. 앞으로 이걸로 가겠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마이클 잭슨의 11집이 나왔는데 차를 몰고 타워 레코드 가가지고 몇 시간인데 듣고 싶어요? 하면은 클릭 한 번이면 1초만 듣고 싶어요. 당장 듣고 싶죠, 여러분. 그죠? 예. 영화를 따라 10시간대 보고 싶어요? 당장 보고 싶어요. 당장 보고 싶죠. 불법, 합법 이전의 문제예요. 세상은 편리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잡스는 그걸 안 거예요. 지금까지 음악은 비 오는 날 차를 몰아서 타워 레코드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소유하면 들었던 건데 P2P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원하면 클릭하면 바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 시장에 진출합니다. 음원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잡스가 도대체 왜 음원 시장에 집착을 했냐는 거죠. 자기는 바보에서 어리석다 이런 말을 처음 하면서요. 음원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왜요? 음원을 잡으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텐션하고 욕망을 잡을 수 있어요. 디자이어하고요. 결국 21세기가 어텐션 이코노미란 거를 잡스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삼성 임원들이 본능적으로 옴냐투는 아니라고 아는 것처럼요. 본능입니다. 지금 어텐션 이코노미가 너무 당연한 말이 됐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게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알아요. 잡스 정도가 되면요. 어텐션 이코노미 주목이죠. 누가 1분을 잡느냐 싸움이 21세기 경제예요. 그래서 나이키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정재현 대표가 돌아가셨는데요. 마케팅 공학국 대표께서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얘가 게임기 붙잡고 있었다. 이 1시간 동안 얘는요. TV 안 본 거고 데이터 안 한 거고 축구 농구 안 한 거고 만화책도 안 본 거고 밥도 안 먹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페인이 24시간 동안 TV만 보고 있다. 그럼 TV 본 동안에 이 친구는 밖에 농구도 안 했고 책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봤고 게임도 안 하고 다 안 한 겁니다. 즉 전 세계 사람 TV만 본다 그러면은 게임 시장, 온라인 게임 시장, 만화 시장, 출판 시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1분을 잡느냐 싸움입니다. 이거를 TV가 잡으면 TV 산업이 사는 거고 이거를 만화가 잡으면 만화 산업이 돈을 버는 거고 이 시간을 갖다가 레저 산업이 잡으면 레저 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산업 간의 경쟁인 겁니다. 어텐션 이코노미라는 거는. 그 때문에 어텐션을 잡아야 되는데요. 노래를 잡으면 어텐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아이팟입니다. 아이팟. 이 아이팟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 지령을 내려요. 2001년 2월에 스컹크웍스를 발동합니다. 야,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전임이 누구니? 아, 토니 파데로 애니스터 두 인간이에요. 야, 둘이 와봐. 시장 조사해봐라. 2001년 2월에 지령을 내려요. 3개월 시간을 줍니다. 돌아와요. 어떠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누가 만들지? 우리 둘이 만들게요. 오케이, 만들어봐. 좀 이따 이거 다시 두 번째 시간 때 얘기할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만든 게 아이팟인데요. 왜 아이팟에 그렇게 집착했냐는 거죠. 노래 한 곡 팔아먹으려고요? 노래 한 곡 1,000원입니다. 1억 곡 팔면 1,000억 원밖에 안 돼. 직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럼 왜요? MP3 팔아먹으려고요? 30만짜리 아이팟이요? 그것보다는 300만짜리 아이맥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음원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 오만한 천재가요. 어텐션 이코노미를 잡아야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잡으면 사람들 욕망을 알 수가 있고 어텐션을 잡을 수 있죠. 바로 그 밑에 인터뷰에 해답이 나와요. 왜 영화부터 안 갔어요? 질문이 딱 나옵니다. 잡스가 말하기를 영화는 한 번밖에 안 보잖아. 10년 전에 이 한 줄 딱 봤을 때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제가 10년 동안에 두 번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문장이 가지고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롱테일을 봤을 때입니다. 그렇지. 영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지.
영화 한 편이 3조를 합니다. 아바타나 타이탄이 혼자 3조를 벌어요. 3조 벌려면 노래 30억 곡 팔아야 돼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수치, 10년 전 수치로는. 누가 노래를 돈 내고 사냐 했던 시대. 노래를 잡으려는 이유는요. 노래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음악을 잡으려는 어텐션을 잡으려는 겁니다. 아이팟이 결국 시장을 장악했죠. 그죠? 음악은요. 항상 인류와 함께합니다. 언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음악이에요. 동물들도 음악으로 구애를 합니다. 언어는 없어도. 음악은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콘텐츠예요. 우리 집사람 아이폰 사주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MP3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건요. 다운받아서 멜론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데 멜론 사이트 가서 무슨 EXE 파일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럼 못해 우리 집사람은요. 하여튼 제가 설치해줬어요. 그러면요. 노래 하나를 다운받아가지고 CD에서 꺼내가지고 뭐뭐뭐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변환하기 뭐뭐뭐 쭉쭉 이렇게 하면은 DCF 파일 하나 생겨요. 디아링 걸린 파일이죠. 이 DCF 파일 갖다가 이 케이블 연결하지 이렇게 해야지 노래 한 곡이 일반 폰으로 피처폰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맛이죠 아주 그냥. 동시에 100곡도 안 돼요. 꼭 한 곡씩 하게 돼 있어요. 그 멜론 프로그램은요. 노래 못 넣어줬어요. 아이폰은 그냥 틀어냅니다. 집사람 청소기 밀 때도 외톨이야 노래 부르고 그리고 뭐 빨래할 때도 보면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노래하고 하루 종일 노래 들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 게 뭐죠? 노래 들어. 길 가면서 노래 듣습니다. 음원 시장을 장악하면요. 항상 사람들의 손과 눈에는 애플 로고가 있게 돼요. 무서운 거. 모바일 시대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뭘까요? 음악 콘텐츠예요. 왜요? 모바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요. 네이버 볼 수 있습니까? 이 깨알 같은 글씨요. 앞사람은 부딪히죠. 여러분 눈은 걸어가면서 길을 봐야 됩니다. 눈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눈은 싱글태스킹입니다. 길 봐야 돼요. 운전하시면서 네이버 화면 볼 수 있어요? 차 사고 납니다. 근데요. 걸어가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걸어다니면서 청각이 아닌 촉각이나 후각도 쓰는데 실실 걸어다니면서 사실 손 쓸 일 별로 없죠. 촉각이요. 가방 들고 있으니까요. 걸어다니면서 냄새 맡을 일 그렇게 많지는 않죠. 냄새거리가 별로 없죠. 시장이 깨끗하니까요. 걸어다니면서 모바일 시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청각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듣거나. 시간은 못 써요. 운전해야 되고 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잡은 게 바로 청각을 잡아야 되는 거고 청각적인 콘텐츠인데 청각적인 콘텐츠 중에 갑 중에 갑은 당연히 음원입니다. 인류 최초의 최고의 콘텐츠. 구글인다. 잡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천재인 겁니다. 오죽하면 이걸 잡기 가지고 나는 바보시라고 자글 했겠어요. 보면요. 어텐션 이콘을 잡으려고 했던 게 잤습니다. 이미 벌써 10몇 년 전에요. 여러분들은 아이팟이 나온 것, 아이팟 나서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넵스를 보면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넵스를 보면서 저 생각을 했겠을까요? 어텐션 이코노미를요. 잡스는 했어요. 이게 잡스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시각이 아닌 청각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되면요. 똑같은 동영상을 안 보게 됩니다. 옛날에 INT2000 광고가 나왔는데요. TV에서 막 영화가 튀어나오고 게임이 튀어나오니까 친구가 그래요. 야, 이제는 휴대폰으로 이제 피처폰이죠.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고 TV도 게임도 안 해? 영화는 못 봐. 왜? 하여튼 못 봐. 그럼 TV도 못 봐? TV는 봐. 여러분, 제가 왜 영화는 못 보고 TV 본다고 얘기하죠? 둘 다 동영상으로 보이나요? 그러면 이름이 동영상으로 돼 있겠죠. TV나 영화라는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TV하고 영화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그 껍데기 현혹돼가지고 본질을 안 보기 때문에 둘 다 동영상으로 보는데요. TV하고 영화는 다른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휴대폰으로 영화는 못 보고 TV는 보냐? 둘 다 똑같은 동영상 같은데. 그건요. 대학생이 그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TV는 스토리지만은 영화는 이미지거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TV는 스토리고 영화는 이미지란 이 말 이해가 되세요? TV는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TV 틀어놓고 설거지하지 엄마들 보면요.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이승기가 한효주랑 드디어 만났네. 아이고 드디어 저 여자가 들통이 났네. 다 알아듣습니다. TV 축구 틀어놓고 숙제를 하다가 슛 골이 나면 딱 가서 다시 봅니다. 리플레이 봐요. TV는 소리만 있어 듣는 매체예요. 스토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품는 거예요. 해품달인이 뭐 이런 것들이요. 영화는요. 여러분 영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물 빼고 들어가죠. 왜요? 쉬마려 할 때 단 3분이에요. 영화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3분을 참아버립니다. 왜요? 3분 동안 어떤 장면 지나갈까 궁금해서 그래요. 이미지란 얘기입니다. 그 장면 놓치 스토리 쓰면요. 3분 동안 스토리 좀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TV 보면 알잖아요. 보지도 않잖아요. 똑같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모바일에 투자한다 그러면 TV에 투자됩니까? 영화 투자됩니까? TV가 훨씬 모바일에 맞는 제품이죠. 그죠? TV는 휴대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영화는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자막도 있잖아요. 일반 폰에는 자막이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자막이 들어갈 수 있죠.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IMT 전에서 영화는 못 봐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같은 동영상이 동영상이 아닙니다. 기술로 보면 똑같은 동영상이지만요. 문화 소비 방식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고 하나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잡스에게 생긴 두 번째 사건. 시간적으로는 저게 먼저입니다. 바로 감성에 관한 거예요. 잡스는 85년까지 테크노피아였습니다. 기술이면 모든 게 다 돼. 기술이면 뭐든지 다 돼. 그런데요. 그래서 나와서 85년 존 스컬리 발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뭐라 하지? 너희들 두고 봐. 내가 너희들 다 엿먹일 거야. 그래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86년에. 거기서 만든 게 넥스 스테이션. 대단한 컴퓨터죠.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지금도 그런 PC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1200dpi 고해상도 레이저 프린터 없죠? 25년 전 컴퓨터가 그 당시에 1200dpi 레이저 프린터 기본 프린터. 여러분 2000년까지 플로피 썼는데 이때 벌써 80년대 컴퓨터인데요. 그 컴퓨터가 벌써 광드라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투명도 개념이 가진 모니터, GPU가 2개 달린 그래픽 카드. 이게 20몇 년 전 컴퓨터예요. 쫄딱 망합니다. 너무 괴물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 한 회사를 인수하죠. 픽사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감독이 야 네가 좀 인수해라 해서 만든 인수합니다. 이 픽사라는 회사가 디즈니랑 만든 게 뭐냐면은 토이스토리예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대단한 열풍이었죠. 이게 성공하면서 픽사 주식이 48달러가 상장자 뜨면서 잡스가 몇 조 원의 부자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알거지에서. 근데요. 픽사랑 이란 디즈니 어떤 회사입니까? 여자 아이하고 어린애들에게 돈을 뺏어먹는 회사예요. 백설공주, 미키마우스, 신데렐라. 잡스가 이 회사랑 일을 하면서 여자하고 아이를 알게 됩니다. 여자하고 아이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아이한테 여긴 공중장소니까 뚝 해야 돼. 한 데서 우는 애가 그치나요? 안 그칩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애들은요. 그냥 계속 울어지킵니다. 감성을 알게 됩니다. 즉 좌뇌 일색했던 잡스에게 우뇌가 추가가 되죠. 좌우뇌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천재로 탄생하는 겁니다. 96년에 잡스는 애플로 돌아와요. 잡스 형님 우리의 분기 1조 적자예요.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쫓아내서 미안한 거 다시 양무해 주시고. 자기 회사니까 돌아옵니다. 그 이후로 잡스는 아시는 1달러 CEO였어요. 14년 동안 14달러밖에 안 받습니다. 돈에 관심 없어요. 주식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 회사니까 자기 새끼니까 다시 살리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돈은 이미 그 사람이 몇 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었죠 보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직원 명단을 쫙 보는 겁니다. 직원 명단을 쫙 봐요. 옛날에 잡스였으면 신제품 만들지만 그때는 그냥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을 지목해요. 야, 네가 컴퓨터 만들어봐라.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현재 팀쿡에서 애플의 2인자죠. 그 당시에는 30살의 새파란 어린애였어요. 30살의 새파란 신입사원한테 회사의 운명을 맡깁니다. 왜요? 조나단 아이브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과거 경험이 뭔지 아세요? 변기 디자이너예요. 똥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잡스는 왜 똥통 디자인을 지목했을까요? 잡스 생각은 이런 거죠. 감성이 이제 추가됐잖아요. 집에 있는 가구를 시커먼 쇳덩이로 안 만드시죠. 앵글이나 이런 구멍 뻔뻔 뚫려요. 안 예쁘니까. 냉장고, 세탁기, 비데, 변기에 시커먼 쇳덩이를 안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만들죠. 둥글둥글하게, 하얗게, 변기까지. 왜 PC는 맨날 시커먼 쇳덩이야?
그랬었죠. 10년 동안 IBM PC는요. 야, 똥통 디자이너 네가 만들어봐. 집에 올리게. 그랬더니 이렇게 변기처럼 예쁘게 만들어놨어. 비데처럼요. 예쁘죠. 이게 10몇 년 전 PC입니다. 15년 전 PC.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PC보다 예뻐요.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한 달에 80만 대 팔려나갑니다. 아이패드보다 훨씬 많이 팔렸던 거예요. 아이폰보다요. 1년만 흑자로 반전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 아까 얘기했었죠. 토니 파드 엔지스타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신제품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부사장급한테 얘기를 해. 어이 부사장 음원 사업 어때? 스마트 TV 사업 어때? 그럼 부사장님이 알아볼까요 회장님? 한 다음에 국장, 부장, 과장 쫙 해서 대리가 시장 조사하면 음악은 아무 어떤 부사장님께서 음원 사업 좋아요. 우리 멜론 만들까요? 도시락 만들까요? 아이리버 인수해버릴까요? 이렇게 음악을 모르는 부사장님이 음원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그게 원래 한국, 미국, 일본 다 그랬어요. 아니면 신제품 개발해야 됩니까? 서울대 박사팀이랑 할까요? 애틀이랑 할까요? 이렇게 원래 만들었어요. 잡스는요. 부사장 안 부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아하면 누구니? 그냥 토니 파드라고 엔지스탄자 두 인간이죠. 저 두 인간 오페라, 성가대, DJ, 밴드 다 놈들이에요. 음악이랑 미친놈입니다. 야 둘이 와봐. 아까 했던 대로 시장 조사 맡깁니다. 돌아오죠. 누가 만들까? 우리 둘이 만들게요. 음악 좋아하는 니들이 잘 만들겠지. 야 그런데 내년이면 우리 망해. 이때가 2001년인데 2001년에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나스닥 거품 빠지면서 미국의 IT가 돌아가실 때였어. 네스케이프, 라이코스 돌아갈 때입니다. 애플도 주가가 3분의 1까지 빠졌어요. 새로운 먹거리로서 음원 사업, 애플에서 PC 시장의 최초 제품이 바로 아이팟이죠. 가전제품이. 내년까지 나면 늦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나와야 돼. 그때가 5월이라고 그랬죠. 2001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단 둘이 5개월 만에 만든 게 아이팟입니다. 만 곡이 들어가요. 옛날에 노래는 앞뒤 몇 번 들으면 끝났어요. LP 시대는요. 테이프 시대는요.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10곡밖에 소위 못했어요. 이건요. 만 곡이 들어간다. 거의 원하는 모든 노래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곡 5,000번 눌러야 되는데 이제 5,000번 눌러야 되죠. 그러네. 한 번에 따다 10번에 샤라락. 슈르륵 하면 1,000곡. 가속기는 넣죠 뭐. 슈르륵 하면 1,000곡이 지나갑니다. 음악의 소비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10곡에서 무한대로. 여기서 아이클라우드가 나온 겁니다만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암묵지가 애플을 먹여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은 대부분 형식지로 먹여 살렸어요. 전자공학, 서울대 박사. 누가 만들었다고요? 똥통 디자이너, 음악 좋아하는 놈들. 이거는 뭐죠? 구글 투두. 이거 만든 사람 누굽니까? 데니스 황정목 씨.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냈어요. 반포 초등학교가 그럴 겁니다. 미국 갔어요.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 형한테 가서 그럽니다. 형들 공돌이란 말이야. 너무 구글 로고 촌스럽잖아. 진짜 제가 본 로고 중 제일 촌스러운 게 구글 로고예요. 이 공돌이들이 만들어 촌스럽습니다. 잘 봐. 내가 소시적인 미술을 좀 했잖아. 예쁘지? 예쁘네? 바꿔. 이래서 바꾼 게 구글 두들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따라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얼마 전 네이버에 263 96주 해가지고 청포도 그림 올라오고 설날이면 방펜 그림 올라오고 그러죠. 지금 네이버, 네이트, 야후, MS 빙 다 따라하죠. 전 세계가. 데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요. 그럼 이 친구는 언제 미술을 했죠? 이 친구의 직업은 뭐냐? 웹마스터입니다. 역시 공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미술 언제 했냐? 중고등학교 때 특별활동부 미술부 했어요. 그걸 가지고 회장을 협박한 거예요. 형들은 미술 안 했잖아. 난 미술했어. 소시적에. 중고등학교 때 특별활동 미술부 했어. 과거 경험이 그렇게 중요해진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누구를 만나고 못하면 살았느냐가. 회장이 형, MSN 한 매를 너무 용량 적어. 쫀쫀하게 3메가가 뭐야. MP3는 1000부가인데 그리고 전체 용량이 10메가야. 1000부 파일 몇 개 하면 5개밖에 저장 안 돼서 지워야 돼. 여러분 2004년까지 다음하고 네이버 메일 쓰셨죠. 1000부 용량 2메가였습니다. 기억나세요? MP3 하나가 1000부 안 돼요. MP3 하나가 5메가, 10메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저장 용량 몇 메가 있죠? 5메가, 10메가 있어요. 편지 몇 개 받으면 지워야 됐습니다. 좀 무제한 용량이 있고 좀 1000부 파일도 100메가씩 팍팍 넣었으면 좋겠네. 그럼 편하겠어. MSN 한 매 쫀쫀해. 네가 만들어봐. 그래서 그 친구가 혼자 뚝딱 만든 게 지메일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한 용량. 여러분 이제 지메일 쓸 때는 편지를 삭제 개념이 없어졌죠. 2004년까지 맨날 편지 지운 게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이버 맨날 지웠습니다 여러분. MSN 한 매일. 용량이 10메가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첨파일 누가 한 두세 개 보면 그 다음 지웠어요. 받고 지우고 그랬어요. 다운받고요. 무제한 용량 만듭니다. 뉴스 보기 불편해요. 한꺼번에 모아서 봤는데 뉴욕타임즈, 워싱턴 왔다 갔다 힘들어 죽겠네. 네가 만들어봐 모아서 보는 거. 그 친구가 만든 게 구글 뉴스. 구글, 애플, 아마존을 이끄는 게 뭐라고요? 익스프리 날리지가 아니라 텍스트 날리지입니다. 형식지가 아닌 암묵지. 물론 바탕인 수학과 물리학이라고 하는 형식지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비즈니스 투자 형식지가 이끌었어요. 서울대 석박사팀이. 이제는요. 비즈니스는 암묵지가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텍스트 액티비티로 가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 그리고 날리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 이길 수가 없어요. 삼성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삼성의 이건 회장한테 가지고 이건 회장님 요즘 누가 촌스럽게 파란색 이런 원하는 로고 해요. 오렌지색의 대세예요. 잘 보세요. 오렌지색. 예쁘죠? 이런데 이건 회장이 딱 보시더니 저 인간 잘라. 이러면 이제 삼성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오렌지색도 괜찮네. 한번 바꿔봐. 이래야 삼성이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130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휴대폰 시장 1위가 돼버렸죠. 노키아를 꺾고. 삼성이 그런 유연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요. 그러면 애플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단점이 없고 삼성은 무슨 장점이냐? 바로 이거예요. 애플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완벽주의, 두 번째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뭐 둘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예요. 사소한 걸 용납 못해요. 나사가 있는 제품을 보면 짜증을 내요. 나사를 감춰. 그랬더니 나사를 받고 나서 고무판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라버렸어요. 얘기는 나사 자체가 없이 그냥 끼워서 맞추라는 얘기죠. 조립식으로. 여러분 애플이 항상 보면 독과점적으로 자기네 모든 거 다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애플도 오픈을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애플이 오픈을 다 해줬어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달라. IBM처럼요. 오픈해줬어요. 80년대, 90년대. 그랬더니 서드 파티가 막 일어나가지고 애플 호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원래 기술력이 없잖아요. 서드 파티 중소기업들이요. 얘네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요. 완전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안드로이드 초창기 부터 거의 다 쓰레기였어요. 앱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컴플레인 다 어디로 가죠? 애플 본사로 가요. 잡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다 해야겠다. 오픈했더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만든 놈들이 생기네. 그래서 폐쇄 오픈 정책 없애버리고 다시 페이스로 돌아선 겁니다. 원래 애플도 오픈 정책을 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왜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걸 꼴을 못 봐요. 잡스는요. 그래서 완벽주의. 그리고 독불장군. 그러니까 혼자 합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혼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운영체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IT 잡스 다 만들고 다 만들어요. 혼자 만든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 확장성이 부족하다.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혼자 만드니까 내년에 부품을 2억 개, 3억 개 주문을 못해요. 왜요? 3억 개 주문을 해놨으면 300조죠. 100만짜리 휴대폰 3억 개면 300조입니다. 300조 부품을 주문했는데 아까처럼 배터리 터지면요. 300조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 애플 망하는 거예요. 애플이면 현금이 50조고 어쩌고 뭐 얘기해봐야 한순간입니다. 부품은 1년 전에 주문해놔야 돼요. 더군다나 아이폰 5에 최적화시켜 나온 부품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플은 1억 개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늘린 걸요. 시장 상황 봐가면서 안정성 확보되고 아이폰 4가 잘 팔린다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5천만 개 이렇게 팔기 쉽지 않아요. 혼자 모든 부품을 조달해가지고 혼자 하기 때문에요. 2억 개, 3억 개를 감히 간 떨려서 주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얘기한 게 전 세계 시장 10억대 중에 9억대는 결국에는 안드로이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맘 놓고요. 애플은 2억 개, 3억 개 주문 못해 1년 전에. 실제로 안테나 사건 생겼잖아요. 사회에서요. 이번에는 와이파이 사건 터지고 있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은 갤럭시 S를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러면 갤럭시 Y로 이름 바꾸고 새로 하나 딱 추가해서 기능 추가한다고. DMB 갤럭시. 그래도 안 팔리네? 펜 기능 추가해서 갤럭시 노트. 요건 잘 팔리는데 요거 하자. 안드로이드 안 팔려? 윈도우 모바일에 붙어. MSI 간쓸게 다 붙어. 윈도우 모바일인데 이거 잘 팔리네. 이거 하자. 몇만 개, 몇백만 개 단위로
샘플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갤럭시 잘 팔리네? 그래서 500만 개 만들어 파는 거예요. 윈도우 모바일도 팔아봅니다. 태블릿도 팔아보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만들어봐요. 그중에 괜찮은 쪽으로 그냥 쫙 몰아줍니다.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 아닙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요. 근데 애플은요. 아이폰 5 부품 이렇게 주문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생겼다. 없어요. 대안 제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 5에 최적화된 부품이에요. 완벽주의가 최적화된 부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3, 4는 정말 좋은 휴대폰이죠. 문제 생기면 대책 없어요. 삼성은 갤럭시 S 만드는데 안 되네? 3 나왔더니 버그가 있어가지고 너 임마 이따위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갤럭시 4 다시 만들어 꺼내서 만들어요. 갤럭시 안 팔리네? 그러면은 옴니아 3라고 또 한 번 던져봅니다. 삼성은 부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안드로이드 붙었다, 윈도우 모바일에 붙었다가 아니면 바다폰을 만들었다가 정 안 되면은 뭐 애플에 납품 들어가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애플은 아이폰 부품 딱 이렇게 중냈는데 딱 문제 생기면 안테나가 안 돼요, 배터리 터져 이러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요 애플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완벽주의와 독불장군. 이게 언젠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지금도 성장을 잡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성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2억대, 3억대, 5억대를 못 파는 겁니다. 삼성은 3억대 파는데. 삼성이 단일 제품으로 3억대 파나요? 별 제품으로 팔아요. 갤럭시 S도 팔고 2도 팔고 노트도 팔고 이것저것 합쳐서 3억대 파는 겁니다. 근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폰 4S로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3억대를 못 만든다. 단일 제품의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사의 장단점인데요. 애초 생각했던 대로 역시나 뒷부분 할 시간이 없네요. 1시간만이 금방 지나가죠. 그냥 3사의 장단점만 얘기하니까 지나갔는데요. 그 뒷얘기가 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것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한다 하시더라도 아마 3사의 장단점. 사실 오늘 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장단점이 뭔지라는 이런 것들 다 뒤에 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은 준비는 해놨는데 시간 되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질 않네요. 뒤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TV는 어떻게 바꿀 것이고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뭐 또 기회 되면은 이런 전략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애플과 구글의 삼성 얘기인데요. 그냥 세 개 얘기하는 게 끝나고 그렇습니다. 1시간 만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인데 뭐 도움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3사의 특징을 준비했는데 이거 3사의 특징을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죠? 과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반응이 현재고요.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3사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애플의 20년 잡스 인터뷰를 매년 봐왔기 때문에 애플의 역사를 쭉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80년대부터 제가 애플의 잡스 인터뷰를 쭉 봤었거든요. 80년대 넥스트 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잘 아셔야만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3사의 교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금까지 잘해왔는 데가 제일 나쁘다는 거.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 그건 닌텐도나 아니면 모토로라나 노키아의 멸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무르지 않고 항상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 되신다 그러면 미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